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저장 장치를 ESS라고 합니다. 지난해 ESS와 관련한 화재가 전국적으로 잇따랐고 정부가 관련 화재들을 조사했는데 제품과 관리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고 순식간에 공장 건물이 불길에 휩싸입니다. 지난해 12월 제천의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 금액만 40억 원을 넘었습니다. 앞선 9월에는 영동의 태양광 설비에서도 불이 났는데 모두 에너지 저장 장치가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밤에 이제 전력이 찰 때 전력을 여기다 축적했다가 낮에 이제 전력이 축적되면 그때 끄는 장치거든요.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ESS 관련 화재가 수십 건이 연이어 발생했고 정부가 5개월 동안 조사를 벌인 끝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배터리 모듈 내에 쌓인 먼지가 발화하는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배터리셀에서는 제조상의 결함도 확인됐습니다. 14건이 충전 완료 후 대기 중에 발생하였으며 6건은 충전 및 방전 중에 나머지 3건은 설치 및 시공 중에 화재가 발생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품의 하자가 화재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는 결과에 ESS 업계는 한시름을 덜었습니다. 다만 관리 부실과 제품 하자를 놓고 화재 피해 업체와 ESS 업체의 법정 다툼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저희한테 운영을 잘하고 있다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막 청소도 자주 하고 건물도 크게 져놓고 해가지고 틀릴지 모르겠어요. 사실 막 협의한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가운데 정부는 ESS를 특정 소방 대상물로 지정해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특례시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기초자치단체보다 행정과 재정 권한을 더 주는 일종의 준광역시인데요. 현재 청주시도 이 특례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본격 부활된 지방자치 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지만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틀은 지방자치로 포장돼 있지만 행정과 재정의 핵심 권한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틀어지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치단체에게는 자치 권한을 좀 늘려주자는 취지가 바로 특례시입니다. 최근 청주시를 비롯해 천안, 전주시 등이 특례시 지정을 받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재정분권은 언감생심이고 행정조직의 부시장 한 자리, 3급 부의사관 2자리가 늘어나고 자체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도지사 권한으로 되어 있는 일부 인허가권을 시장이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혜택이 갈 수 있는 거는 택지에 대한 권한이 시장님한테 이제 넘어오게 되고 또 도시 정비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장님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정부안을 비롯해 6개의 관련 법안이 제출된 가운데 천안이 지역구인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도종환 의원 등 충청권 의원이 참여한 새로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기준인 정부안에 맞서 비수도권은 50만 이상으로 완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청주, 천안, 포항, 진해 등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대거 특례시 대상이 됩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만 특례시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러면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요. 정부의 완고한 방침을 꺾는 것이 관건인 가운데 국회에서는 오는 19일 관련 국민 대토론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법원 경매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낙찰률이 20%대를 보이며 어지간한 물건은 외면받기 일쑤지만 이른바 똘똘한 물건에는 근래 지역에서 보기 힘든 경쟁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최근 충북 경매 시장 분위기는 풍요 속 빈곤으로 요약됩니다. 지난달 충북의 경매 물건은 부산보다도 많았지만 낙찰률은 30%를 넘지 못했습니다.
용도별로 주거시설 낙찰률이 24.8%, 업무, 상업시설 26.9%, 토지는 28.4%로 전반적으로 부진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거시설은 낙찰률뿐 아니라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인 낙찰가율, 평균 응찰자 수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교통하고 이제 직장 하고 이렇게 거래상 이런 거 따지다 보면은 마땅하게 나오는 게 없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하러 다니는 거 그런 거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이러다 보니 교통과 학군 등 주거 여건이 좋은 물건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경쟁이 치열합니다. 청주 분평동의 이 아파트는 첫 입찰이 유찰되자 두 번째 입찰에선 무려 15명이 경쟁이 뛰어들어 감정가의 75%에 낙찰됐습니다. 용암동의 이 아파트에도 최저 매각 가격이 시세보다 낮아지자 14명이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많이 침체된 상황이면서 한정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분산이 돼야 되는데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물건이 몰리니까 이렇게 인원수가 몰릴 수도 있어요. 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경매 시장도 옥석 가래기로 인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년 전 증평군 하상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다 침수 피해를 입은 화물차주들이 화물 공영 주차장을 조성해달라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225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며 증평군 보강천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 57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물차주들은 증평군에 손해배상을 제기해 결국 6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또다시 증평군청 앞에 모였습니다. 피해 당시 증평군이 화물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주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화물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한 곳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하상주차장이 침수 위에 폐쇄가 돼가지고 화물차들이 모두 이면도로라든지 주택가에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증평군은 당시 차고지 조성을 검토한다고 했을 뿐 약속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부지 확보 등 80억 원의 혈세가 투입돼 주민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화물차고지 조성을 위해서 부지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인데 현재 관련법에 의해서 검토되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은 화물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부분 증평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타 지역 차주인데다 등록된 개인 차고지는 왜 사용하지 않냐며 반발합니다. 난 반대지. 나도 증평 살고 나도 차도 있어요. 근데 나는 저렴하거든요.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할 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차고지가 있어야지 구입이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고지가 있을 텐데 왜 굳이 공영 주차장을 요구할까? 한편 화물차주들은 증평군이 화물 공영주차장 조성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이시정 지사는 서울 영등포에 있는 충북학사에서 지역 국회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6조 원가량의 내년 정부 예산 확보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지사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오송 연결선 반영, 세종 청주공항 고속화도로 건설,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등 100여 개 현안 사업과 내년 예산 확보 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충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충주댐 피해 시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자원공사가 충주댐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내고 있지만 시민들에 대한 지원금은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10만 서명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주시의회는 지난해 충주호의 수질 관리를 위해 충주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정수구입비 62억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LG화학의 구미형 일자리 사업 참여 가능성에 대해 이 회사 노조가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LG화학노조는 오늘 청주 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명과 면담한 자리에서 구미형 일자리 정책을 반대하진 않지만 오창 공장에 추가 투자 없이 구미에 투자한다는 것은 또 다른 지역 감정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LG화학노조는 그러면서 청주 공장 증설과 오창 공장 유휴 부지에 투자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변재일 의원실이 전했습니다. 청주 대성고등학교 축구부가 경남에서 열리고 있는 24회 무학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에 참가했는데요. 이 8강전 승부차기에서 무려 62명의 선수가 키커로 나서는 말 그대로 피 말리는 승부가 벌어졌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준결승 티켓을 놓고 전후반 승부를 가리지 못한 청주 대성고등학교와 용인 태성FC의 승부차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실축한 건 노란색 유니폼의 태성FC. 하지만 이어진 대성고의 슈팅도 골문을 빗나가며 피말리는 승부차기의 시작을 알립니다. 한 팀이 골을 성공하면 상대팀도 성공하고 한 팀이 실축하면 상대팀도 실축하는 박빙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이날 승부차기 횟수는 모두 31차례로 키커로 나선 선수들이 무려 62명에 달합니다. 심지어 골키퍼도 키커로 나서는 진풍경까지 연출됐습니다. 이렇게 이어진 승부차기 결과는 28대 29. 마지막 키커인 대성고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맞추며 장장 1시간에 걸친 승부차기의 대결은 대성고의 패배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것도 뭐 한두 번도 아니고 한 50분을 이상 그냥 좋았다 넣었다 뭐 그냥 간을 지옥 같다 진짜 천당 같다 하는 그런 적이니까 막 진짜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적이죠. 이번 승부차기에 출전한 62명은 비공인 국내 최장 승부차기 기록입니다. 지금껏 고교 최장 기록은 48명, 대한축구협회 기록은 28명이었습니다. 대회 주최 측은 이번 대회가 축구협회의 공식 경기인 만큼 기록이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식 대회거든요. 이게 비공식 대회가 아니고 공식 경기 때 제가 알기로도 지금 세계 기록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지금 이거 정확하게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기록을 세계 기록과 비교하기 위해 피파 측에 자료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지난달 24일 충주에서 발생한 과수 화상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오늘 충주시 산청면 3개 과수원과 제천 지역 3개 과수원에서 과수 화상병을 추가 확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발병이 확진된 과수원은 27곳으로 늘었습니다. 피해 면적은 충주 15.2헥타르, 제천 3.5헥타르 등 18.6헥타르에 달합니다. 확진되지는 않았지만 의심 신고가 접수된 32개 과수원에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 농가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는 오늘 충북지방경찰청 우아몰에서 2019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올바른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무사고 운전자와 교통질서 확립에 헌신한 유공자 표창과 함께 음주운전 체험 등도 이루어졌습니다. 한국보호복지공단이 전국 최초로 청주교도소 안에 수영자 가족 상담 카페인 동행카페를 개소했습니다. 동행카페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수영 생활로 겪는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전문 상담과 법무보호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지난해 기준 교도소 내 재소자의 미성년 자녀는 2만여 명에 달합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주택에 침입해 70대 집주인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4월 증평의 한 주택에서 70대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뒤 3만 4천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4시 35분쯤 중부 내륙고속도로 상행선 괴산 나들목 부근에서 화물트럭 석 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5톤 트럭에 실려있던 닭장이 쏟아지면서 2시간가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충청북도가 오는 28일까지 대물림업소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대물림업소는 2대 25년 이상 운영한 음식점으로 2003년 이후 도내 41개 음식점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도는 대물림업소에 위생용품 구입비 200만 원을 지급하고 맛집 책자 수록,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